한국의 그랜저, 일본 혼다의 엠박스.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그랜저와 일본의 혼다 엠박스 왜 이렇게 잘 팔리나, 그걸 제가 마케팅 이론 STP와 연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차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한 번씩 그 커뮤니티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일본의 경차가 이렇게 좋은데 왜 한국에는 이런 경차를 안 파나? 수입해서 팔아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과연 일본의 경차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팔면 많이 팔릴까? 그 의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케팅 이론의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인 STP에 생각해 보면, S는 Segmentation, 갈라주고 그 안에 한 타겟군을 잡아서 포지셔닝을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그랜저와 엠박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그랜저의 판매량은 2019년도에 10만 3천 대입니다. 1위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고, 엠박스는 일본에서 25만 3천 대를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인구는 5,160만이고 일본의 인구는 1억 2,650만인데 같은 인구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보정값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2.45를 곱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랜저의 판매량은 25만 2천 대고 엠박스의 판매량은 25만 3천 대. 희한하게 1,000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랜저는 2020년도에 올해 한 15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건 한 달에 한 10,000대 정도씩 팔린다는 거죠.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자, 가격대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랜저의 가격대는 3,300에서 4,000만 원대 초반 정도, 그리고 혼다의 엠박스는 1,400에서 1,900만 원, 1,000만 원대네요. 자, 배기량은 2,500cc에서 3,300cc, 혼다의 엠박스는 배기량 660cc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랜저는 대표적인 패밀리카 세단입니다.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차량을 바꿀 시점이 딱 왔습니다. 지금 제가 타는 차량은 카니발이고, 카니발 한 5년 정도 탔어요. 한 15만 킬로 정도 탔는데, 그 이전에 제가 탔던 차량은 그랜저 TG입니다. 그랜저 TG 편하고 좋았어요. 편하고 좋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뭐다? 연비였습니다. 연비가 한 5, 6km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가솔린이고 5, 6km 같으면 정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기업 강사 컨설턴트들을 하면서 카니발을 구입을 했고, 그때 사무실이 필요 없이 차량에서도 일할 수 있고 편하게 쉬기 위해서 카니발을 구매를 했습니다. 좋았어요. 디젤이라서 기름값도 좀 싸고, 그리고 연비도 12km, 13km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세금 부분도 확실히 저렴했고 굉장히 크게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5만 킬로 정도 탔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 차량을 알아봤어요. 봤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처음에 아반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반떼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저렴해요. 저렴한데 좀 불편하고, 옵션을 넣다 보면은 이게 어느 가격대하고 중복이 되죠. 예, 소나타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럼 소나타를 알아보게 되죠. 소나타를. 근데 소나타는 디자인이 좀 너무 날티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소나타에 또 이제 옵션을 넣다 보면은 어디하고 중복이 되죠? 예, 그랜저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랜저하고. 그럼 그랜저도 첫 같이 출발하는 가격대 3,300 정도에서 보면은 괜찮네. 그 옵션을 넣다 보면은 4천만 원대 중반이 넘어가고, 또 어디하고 중복이 됩니까? 제네시스하고 중복이 되죠. 그래서 제네시스 G80 알아보면서 GB80까지 알아보고 G90까지는 안 넘어가고, 가다 보면은 출발 가격은 4천만 원대인데 기본적인 거 넣다 보면 또 6천, 7천까지 막 넘어갑니다. 그럼 6천, 7천 넘어가면 또 뭘 본다? 뭐 벤츠, BMW 보잖아요. 그럼 비슷한 가격대에서 벤츠는 옵션이 좋은 거고, 벤츠는 그냥 이 삼각 마크가 최고니까. 벤츠 알아보면 이제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C클래스, E클래스 보다 보면
이 클래스가 6천만 원대 시작하더라도 좀 옵션부터 들어가고 하다 보면 거의 막 8, 9천 넘어가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아예 제껴 놓고 마지막 남은 게 두 개였어요. 그랜저하고 제네시스 두 개였습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조금만 옵션이 붙어도 완전 6천, 7천, 8천까지 넘어가는데 그랜저는 여기 이제 편한 옵션을 계속 넣어 줘도 이제 한 4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가니까 거의 얘로 이제 확실히 굳힌 거죠. 그리고 인제 그 중에서도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완전 꽂혔습니다. 연비가 한 25km 정도까지 나오니까 저같이 1 년에 한 3만 킬로씩 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선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탔을 때 높은 상품성이라고 인제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우선은 디자인이 이뻐요. 디자인이 이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앉았을 때 착좌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는 뒷좌석에 갔을 때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뒷좌석에 인제 그 공간 자체도 넓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 생활 패턴을 생각했을 때 일하러 갈 때 편하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가서 그 강의장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왜? 정장 입고 운전하고 가면 다 구겨지고 이러니까. 그럼 거기서 갈아입을 때 공간이 넓으면 앞좌석을 밀어 놓고 쭉 앞으로 밀어 놓고 요렇게 기대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바지도 입고 위에 와이셔츠 입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아 괜찮네. 좋네.' 그래서 딱 하나 제가 걸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위에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계약을 안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영상에서 봤더니 그랜저 7 세대가 나온답니다. 그랜저 7 세대가 나오면은 뒤에 후석이 움직여요 이렇게. 리클라이닝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틸팅이 되고 하면은 제 입장에 봤을 땐 뒤에 이제 와이프나 아들도 더 편하게 탈 수 있겠지만 저는 요렇게 더 기대 놓고 요렇게 해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더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인제 그 앞 모양도 좀 바뀌겠죠, 더 이쁘게.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랜저 소개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BGM은 제가 바꿨습니다. 자 영상 보시니까 뽐뿌 팍팍 오시나요? 자 이 그랜저는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 인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구를.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를 보면 피라밋이 아니죠. 요렇게 이제 호리병 같이 생겼습니다. 어린 분들의 인제 인구는 별로 많지 않고 이 중년층의 인구가 많고 그리고 요렇게 적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연령대는 누구냐 이 말이죠. 딱 제 나이대입니다. 제가 47 이니까. 70 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40대 중후반 50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인구가 제일 많고 그리고 또 40 대의 소득이 제일 많죠. 회사 다닐 때도 보면 이제 부장급 임원급 달았을 때 연봉이 8천 1억까지 넘어가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때 인제 경력이 쌓이고 사업도 제일 이제 피크 올라가는 시점이 그 시점이겠죠. 잘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럼 구매력이 높은 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힐 상품이 무엇일까? 전자제품이든 뭐 집이든 아파트든 차든 다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인제 던져 드린 그 토픽인데 이 천 몇백만 원짜리 일본의 경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2천만 원에 판다면 그걸 사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절대로 안 사요. 절대로 안 삽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건 최소 그랜저에서 제네시스에서 외제차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를 좀 하면 제네시스 살 거고 그리고 엄청 무리하면 외제차를 살 거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면은 그랜저를 살 거고 그리고 또 인제 더 절약하는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반떼나 인제 소나타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랜저가 제일 많이 팔리겠죠. 요렇게 통계적으로만 봐도 제일 많이 살 사람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자, 일본 혼다의 엠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인구가 많고 우리보다 GDP가 거의 한 3배 정도도 많죠. GDP도 많은데 1인당 GDP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자, 1인당 GDP는 평균점이죠. 일본의 고소득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서민들은 돈을 우리나라보다 많이 버나? 저는 한번 이제 놀랐던 게, 일본의 직장인들의 수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월급 수준을, 젊은 친구들 월급 수준을 들어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0만 원, 300만 원대 그런 거고, 도쿄 올라오면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일본은 연봉이 이제 그 진급하면서 확확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일본인들의 급료 수준이 절대로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예 많이 버는 사람하고 적게 버는 서민하고 이제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 포인트가, 첫 번째는 가격일 수밖에 없고, 가격 1,000 몇백만 원대, 그리고 600cc. 잘 안 나가겠죠. 잘 안 나가더라도 어떻게, 연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이나 차고지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주차비 같은 거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게 맞아떨어지는 게 이런 혼다의 엠박스 같은 경차지 않을까. 자, 그러면 소개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The Power of Dreams. すべてが生まれ変わった N-BOX。 あらゆる部品を磨き上げ、なんと約80キロの軽量化を実現。乗り降りや車内の過ごし方が劇的に変わるスーパースライドシートも新開発。みんなの生活を変える新型 N-BOX デビュー。 N for Life 혼다。 좋죠. 여러분들은 일본 자동차 운전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기억나던 게, 첫 경험은 2002년도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일본 미야자키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초등학교도 나오고 거기서 많은 추억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2002년도에 고향 같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운전해서 가는데, 처음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던 게, 전 그때 토요타의 코롤라 운전했었고, 일본의 이 차선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았던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부딪힐까봐 불안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는 방향이겠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기어를 조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와이퍼 켜려고 했는데 뭐 깜빡이 켜지고, 깜빡이 켜야 되는데 와이퍼가 켜지고 막 이랬던 것도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주재원으로 있을 때도 이제 혼다 어코드 탔었고, 그리고 토요타 캠리 탔었고, 렉서스 탔을 때 보면 일본 차는 첫 번째 편한 것 같아요. 편하고 승차감이 좋고, 그리고 고장 잘 안 나고, 연비 좋고, 다 좋았어요. 일본 차 좋았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일본 경차를 타봤습니다. 일본 경차를 타보니까 좁고 높아요. 좁고 높습니다. 딱 우리나라 레이죠. 레이고 위에 이제 수납 공간도 있고, 수납 공간도 엄청 많고, 그리고 뒤에 슬라이딩 도어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 어느 방향에서 타던 앞에 타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이렇게 눕히면 큰 짐도 실을 수 있고, 높은 짐도 실을 수 있고, 뭐 차박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해 봤을 때 느꼈던 게, 이제 가볍고, 그리고 좀 불편했어요. 승차감이 확실히 안 좋고, 그리고 밟아도 잘 안 나가고, 대신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편하고, 우리가 그 일종 면허 딸 때, 제가 20살 때 일종 면허 딸 때 트럭으로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럼 앞에가 없으니까, 높으니까 운전하기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도니까. 승합차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포지셔닝인 것 같습니다. 혼다의 엠박스 같은 경우에 세금은 연간 50에서 66만 원, 그랜저가. 그리고 혼다의 엠박스는 한 10만 원, 확실히 싸네요. 일반 차가 30만 원에서 110만 원인 거에 비해서 확실히 싸고. 자, 이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한번 공감을 해볼게요. 자동차 제조사, 현대자동차에서 본다면은 얘 가격은 우선 높아요. 4천만 원대고 많이 팔려요. 10만 대씩. 올해는 거의 한 15만 대씩, 한 달에 10,000대씩 팔리는데,
그렇다면 높은 대당 이익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익이 많이 남는데 또 많이 팔리면 이익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이 시장을 수성하고 지키기 위해서 계속 상품성을 개선을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넣고 이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선순환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혼다 입장에서 본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혼다에 이익이 많이 남는 자동차를 이제 많이 안 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팔릴 차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들은 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는 거죠. 이익이 많이 안 남으면 이게 엄청나게 뭔가 개선이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이 1,000만 원대 안에서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팔릴 차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품성이 이제 개선되기가 힘들 거고, 조금씩 개선된다 치더라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경쟁력은 뭐냐면은 일본 경차 시장에 외제차들이 들어가긴 힘들어요. 우리나라 기아에서 일본 경차같이 만들어 가지고 일본만을 위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되어 있는 차들을 만들어서 또 이 치열한 레드 오션에서 경쟁을 한다? 그거는 저는 이제 완전 뻘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나라에서는 잘 팔리는데 얘들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진출했을 때 팔리느냐 이 말이죠. 절대로 안 팔릴 겁니다. 그럼 한 2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저런 차를 타느냐? 안 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닛산 큐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호리 차로 팔릴 때는 특이하게 조금 많이 팔렸던 거.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비교군들 나와 가지고 이제 안 팔리고 했던 부분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랜저는 또 한 가지 비교해 보면 여러 비교군 중에 하나는 외제차 대비해서 저렴한 UGV라는 거죠. 제 지인들한테 들어봐도 외제차를 운영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디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비싸 가지고 그 한국차하고 비교했을 때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독일차는 최근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도 많이 낮아졌는데 많이 안 팔리는 외제차는 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런 면들 이야기를 하고요. 혼다 엠박스는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연비도 좋고 그리고 부품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나 타이어, 많이 자주 가는 타이어 같은 소모품 가격은 확실히 싸다 그러더라고요. 반값에 3분의 1 가격 정도. 그럼 부담이 훨씬 덜한 거고, 그랜저는 많이 팔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빨리빨리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에 나오는 새롭게 바뀌는 그랜저 뒷부분이 이제 틸팅 된다는 그 기술도 이제 새롭게 여기 적용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좁고 높은 고유의 규격을 가진 일본의 경차는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입 장벽이란 다른 외산 차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나갈 수도 없게 막아내는 장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1억 이상의 인구에 취해서 중독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게 경차라는 이 카테고리에 중독이 돼 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일본 전자제품이 90년대 후반까지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히타치, 토시바로 잘 나갔던 이 전자제품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자기네 시장 안에서만 팔아도 경쟁해서 높은 수준의 제품이 나오면 이걸 그냥 외국에 팔아도 잘 팔린다,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는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코끼리 밥통을 사더라도 전원 버튼에 전원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고 다 이제 일제로 히라카나로 적혀 있고 해도 이제 우와, 일제인가 보다 하는데, 요즘 그런 걸 뭐 누가 바래요. 스마트폰에 전원이라고 박혀 있고 히라카나로 설명이 돼 있고 설명서가 일본어로 돼 있다고 누가 뭐 고급으로 인식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전자제품도 그런 면에서 빠르게 적용하고 바꿔주는 한국이나 대만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처럼, 뭐 중국 제품하고 비교해서 떨어졌던 것처럼 일본 자동차도 비슷하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인구에 취하고 이 경차라는 카테고리에 중독이 돼 있으면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제 승용차는 전기차로 갈 거고 자율주행을 할 것이며, 상용차는 뭐 수소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차로 갈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기술이 배터리, 그리고 전장, 전기,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스마트폰처럼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적용되어 가는데, 이제 그런 일본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처럼 하나하나의 부품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잘 조립해 가지고 고장이 잘 안 나게 한 5년, 10년 동안 타게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시장은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바꿔주고 거기에 자율주행을 하고 거기 배터리 기술 적용되고 빨리빨리 바꿔 나가고 공유하고 구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에 이런 일본 자동차가 먹힐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STP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새 한국 중산층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대구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일 때, 그때 영어 선생님, 40대 초반의 영어 선생님이 하얀색 각그랜저를 몰고 오셨어요. 새 거를. 그때 모든 애들이 창문으로 다 구경했어요. 우와, 대단하다. 그때 각그랜저의 포지셔닝은 지금 봤을 때 거의 G90 정도일 겁니다. 에쿠스 수준 정도. 다 놀랐어요. 다 놀라고, 오, 저 사람 엄청난 부자인가 보다. 진짜 부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하얀색 각그랜저를 끌고 중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몰고 온 거죠. 자, 지금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하얀색 이 그랜저 6세대를 끌고 오셨다. 애들이 창문 열어서 보나요? 이렇게. 우와, 대단하다. 안 그럴걸요? 지금 그 정도 수준 되려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하얀색 벤츠 E클래스나 아니면 하얀색 제네시스 G90 정도 가지고 오면 애들이 구경하면서 웅성웅성하겠죠.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어느 순간 그랜저는 예전 소나타 정도의 이제 수준이 돼 버린 거죠.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랜저의 포지셔닝이 이제 소나타 같은 수준까지 와버린 거죠. 이 70년대 생들 가장 많은 인구를 공략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돼버린 거고, 일본의 이제 혼다 엠박스는 일본 자동차 경쟁력 상실인 원인인 동시에 지금 일본의 경제 수준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20년, 30년간 계속 불황기였던 거고, 세계 경제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일본만 성장률이 없고, 그리고 일본의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세도 올라가는데 일본의 소득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됐다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주눅 들어 있는 거고 계속 절약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꼭 차량을 사야 된다면은 부담이 없는 경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지 않았을까. 일본 자동차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왜 그랜저가 많이 팔리고 일본에서는 왜 경차, 그중에서도 혼다 엠박스가 많이 팔리는지에 대한 토픽을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STP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이어서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